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주가가 다행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등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에 따른 전략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예은 IBK 투자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험악했던 월요일, 화요일까지 네. 이틀 하락하고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급락이 좀 진정이 된 걸까요? 안정권으로 좀 접어듭니까? 네. 우선 지수 자체가 1900선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염두를 할 네. 필요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이런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라던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수급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중국을 이제 아무래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파생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화까지도 약세를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지수 자체도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잘 풀려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위안화 환율을 지금 주목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환율 체크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위안 같은 경우가 이제 7위안, 즉 포치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중국 정부에서 얼마를 고시를 할 것인지 사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7위안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불안 심리가 조금 커졌었던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도 고시하는 것이 조금 이제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오늘은 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은 지금 1200원 1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위안화와 함께 같이 이제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일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가 지금 수준에서 거의 근접하게 약간의 박스권 흐름에서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나기 어려운 거는 정부에서 아무래도 개입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게 조금 드러나는 것들을 보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위안화의 약세를 좀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크게 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지금 네.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태도 자체가 그런데 쉽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네. 협상할 것 같지 않은 소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 좀 갈 때까지 좀 맞짱을 떠보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건 아닌가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손 들라고 하는 그대로 하는 상황은 아니죠. 네. 맞짱까지는 사실 지금은 아직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서서히 둔화되고 있고 어차피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계속 7%, 8% 이런 식으로 성장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둔화되는 거를 서서히 막고 있는 거고 이제 완화적인 정책들을 펼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에서 과연 그러면은 이제 지준율을 인하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면에서 사실 보면은 미국의 이런 압박들이 나타나고 있고 관세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안화가 사실 따라서 약세를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어차피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갔던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얼만큼 더 버틸 수 있느냐. 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손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아직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화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상 일단 넘어가고요. 일본의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소식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일본도 확전은 조금
피하는 단기적으로는 느낌? 피하는 네.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네. 또 이제 소위 이제 애국 테마주, 국산화 관련주 이런 데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단기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항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았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일본 뭐 소비 제품들과 관련해서 이제 불매 운동을 하고 배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가의 흐름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면은 매출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이제 기업들의 주가 자체도 상승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국민들이 과연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냐 이것들이 더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 테마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품 관련주가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이제 관세라던가 이제 과세 자체도 이제 좀 이제 완화를 해주고 있고 R&D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아예 국산화 쪽으로 다들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탈일본을 선언한 만큼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성격을 봤을 때, 국민성을 봤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이런 규제 자체도 자기들이 봤을 때도 사실 자기 기업들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에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초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성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일본 사람들 얘기하신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우리, 빠르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8월 흐름이 뭐 초반에 급격히 지금 안 좋은 흐름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전략들 그리고 또 남은 전망 전략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8월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뭐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라던가 네. 수급적인 이슈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경기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8월 말에 있을 이제 이벤트들에 대해 좀 주목을 하고 그 전에는 좀 관망세가 좀 더 짙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상 현재 수준에서 지수 레벨 자체가 크게 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것들이 시행되는 게 28일이고요. 또 28일 장 종료 후에 MSCI EM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에서 선제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이벤트들이 8월 말 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남은 8월 전략들 점검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2%. 상대적으로 뭐 밀린 것이 코스닥이 워낙 많이 밀려도 갔으니까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반등들을 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심스럽게 또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출발 마켓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